한 주의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블 체크하고 공략 들어갈 것들이 유독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의 첫째 주 서울 경마가 되겠고요. 또 2월은 3주 경마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 주의 휴장 여파로 인해서 출전 두수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한 주 휴장 이후에 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에 보시면 한 5주 정도 계속 안쪽의 주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요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외곽 주로가 먹히지 않습니다. 예,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도 심했고 휴장 전에도 사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선행마필들이 더욱더 선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게 나왔던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로 나왔느냐, 이 하위군에서 유독 배당이 많이 속출이 됐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내보니까 1월 서울 6등급의 서울 23개 경주가 치러졌습니다. 1월달에 서울의 6등급 하위군이죠. 23개 경주 중에서 9.9배 아래의 배당, 흔히 얘기하는 빨강 배당이 9개 경주였는데요. 그 중에서 깜빡이 대끼리는 딱 한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23개 경주 중에서 10개의 경주 이상에서 30배 이상의 중고배당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2개는 999였습니다. 하위군에서 유독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의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한 주 동안 경마가 안 치러졌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의 주로는 과연 어떠한 것이냐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눈이 내렸죠. 눈이 내리면서 주로가 가벼워집니다. 일단. 그리고 경주로가 한 주 동안 쉬었죠. 소금을 많이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을 겁니다. 다시금 날씨가 추워졌고요. 이게 주로가 얼고 녹는 과정에서 주로 바닥 자체가 딱딱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말에도 굉장히 날씨가 춥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로 자체가 응결이 되면서 딱딱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로는 가벼워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이러한 주로가 가벼운 주로가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안쪽의 주로의 마필들, 그리고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 위주의 공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자,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해도 안 되는 마방과 해도 안 되는 기수들 명단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2월 정도쯤 되면은 한 번씩 첫승하고, 그리고 이제 축포를 좀 쏘아 올려야 되는데 첫승이 없어요. 2조, 12조, 14조. 14조는 좀 의외죠. 그리고 23조, 뭐 35조, 41조. 이 마방들은 뭐 중순 정도, 5월, 6월 돼야 매번 첫승하던 마방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12조하고 14조는 좀 예의 있게 우리가 주시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첫승하는 기수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김하연, 김옥성, 박태종인데, 빅투아르는 뭐 2차만 3번 됐고, 헤리카심이 많이 떨어지죠. 예전보다 기승횟수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범현은 딱 한 번 탔습니다. 딱 한 번 탔고, 하여간 요런 기수들 빅투아르와 헤리카심은 과연 이제 계속 바닥으로 내릴 꽂을 것인가,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예전의 폼은 분명히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두 기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대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이 들고요. 댓글란을 함께 하시면, 참고하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과 공지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 각설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1경주거리 13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한다. 특히나 이제 국산 육군에서 이런 부분들 특징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1경주에서도 좀 불안한 인기마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인기마에게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알리페르는 당장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게 걸으면 좀 늘어날 스타일의 마필인데요.
안쪽에서 이제 몰에 대한 반응도 좀 검증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요번 경주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2번 아니고요. 자, 3번도 아니고요. 자, 문제는 이제 4번의 재충 로그인인데 데뷔전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주폭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근데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다 보니까 양털 코둘레를 항상 하고서 조교를 하고 또 실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14주 이신우 마방이 아직 첫 승이 없죠. 첫 승이 없기 때문에 강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인 거는 분명한데 일단은 지난번 데뷔전에서 뛴 거를 보면 앞에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력 주입도 아니었고 선두권에서 이제 묻어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마필들이 못 뛰면서 얘가 마지막에 근성으로 살짝 버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마필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전개가 조금만 꼬이거나 조금만 앞선에서 무리하다 보면은 걸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 점이 단점이 마필이고 자 5번에 빈체록주가 있습니다. 한센과 흥부자의 자만데 혈통적인 기대치 나쁘지 않습니다. 이 빈체록주 같은 경우는 데뷔전 당시에 이제 큐피드 이시라는 이제 올대가리가 있는 경주에서 선의권 안쪽에서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근성만 좀 살짝 보였던 자 그런 마필인데 일단 몰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경주를 뛰면서 걸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군의 강마로 인정받고 있는 빈치로 카발로의 마주 김인규 마주의 승부등짝이죠. 빈치로 카발로의 주전이죠. 조제로하고 요번 경주 합작이 한번 됐고요. 참고로 이제 한센 자마인데 이 모마 흥부자를 따져보면 과거에 코리안 오코스 준우승을 했을 만큼 기본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형 큰 갈고리 제갈로 교체를 하면서 마필 자체가 입장 불량기 윤승씨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직전 경주 이후에는 후지 쪽에 근육통이 올라오면서 지금 9주 만에 출전인데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얘가 99% 선행입니다. 선행 가면 안 서요. 예, 99% 얘는 선행을 까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세게 읽어줘야 되는 전략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7번의 라이언하트는 지난번에 3착을 했습니다만은 5등 같은 3착이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겠고 8번의 모닝 원더 예, 터지면은 이제 얘가 좀 복병권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전략이죠. 콩코드 포인트에 500km 딱 안마를 흔치는 않아요. 이 모마인 12위스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당시에 3만 불에 도입된 종빈마 김준결 생산자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씨앗 말이고요. 또 이 말에 모든 자마들 본인이 또 직접 데뷔를 시키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이제 모래를 맞고서 깨졌습니다. 모래를 맞고 안쪽에서 전개가 꼬이면서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요번에 이제 외곽 게이트죠. 상대적으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9번의 살바도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초강력 대가리가 아니겠느냐. 자 얘가 왜 초강력 대가리냐면 뭐 혈통 이런 배경을 다 떠나가지고요. 1월 4일날 요때 당시에 입상을 했었을 때 자 요때 당시가 이제 데뷔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선행주로였습니다. 정경주가 선행만 내지 앞에서 경주를 이끌었던 말들이 다 꽂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추입을 했던 말이 요거 한 마리예요. 살바도르 요거 한 마리였습니다. 초반은 느린데 주폭이 좋고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난 게 플러스 알파고 포인마죠. 투혼의 반성의 모계 동생입니다. 예, 투혼의 반석의 모마가 국내 수입되면서 같이 들어온 말이니까 모마하고 첫 포입자마고요. 혈통적인 기대치 능력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9번이 이번 경주 중심이고요. 자 배당으로는 10번에 손을 내밀어 요것도 가져가야 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 좋아요. 이마필의 이제 외조모죠. 퍼스트 오션이 심포니 소나타의 모계 동생인데요.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좋다. 외곽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경주는 그렇습니다. 1경주는 이제 9번의 살바도르 예, 웬만하면 오겠다. 예, 능력 자체가 발전 중인 마필이다. 자
자, 4번의 재충 로그인. 불안한 요소 분명 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번 경주에서 이제 9번, 5번 읽거를 일단은 한 큐로 이렇게 읽어주고 8번에 워닝 원더, 10번에 손을 내밀어 요 안에서 정리를 하고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거리 1200의 국산 육군의 암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말 경주고요. 직전 경주 루키 암말 경주에 나란히 출전을 해서 2위를 차지했었던 11번의 티크파티. 자, 요 녀석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성적이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1번의 겨울장미는 요번 경주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을 또 깨차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안쪽에는 1번의 겨울장미는 앞으로 좀 띄워줄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뷔전에서는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만은 약간 게이트 내에서 요동을 쳤죠. 그 요동을 치는 가운데 발주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늑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쫙 밀렸던 마필이 1번의 겨울장미입니다. 아무래도 1번 게이트 안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또 선행을 또 나서야 되는 또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간에 든 지가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겨울장미는 안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 전개적으로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이고, 자, 안쪽에는 3번의 레이스로즈 요거 괜찮아요. 11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앞에 갈 수 있는 말인데 단 한 번도 최근에 선행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붙을 것 같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쉬었다 나오는데 선행 갈 수 있죠. 얘가 오늘 선행 가면 재밌죠. 충분히 돌릴 수도 있고, 새벽 조교 시에도 의도적으로 좀 속구보 위주의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지구력 보강에 좀 중점을 두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략이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4번은 어퍼핸드는 제가 계속 지금 추정을 해오고 있는데요. 말은 작습니다.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작습니다. 별 볼 일은 없고, 이 마필이 데뷔 전에 선행 갔죠. 그리고 두 번째 경주도 선행 앞에 갔고요. 지난번에는 의도적으로 따라가 봤는데 따라가면서 꽤나 재밌었던 마필이 4번의 어퍼핸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부지리가 가능합니다. 앞선이 요번 경주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따라가면서 어부지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4번의 어퍼핸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5번의 삼정레이디. 요거 놓고 때리겠습니다. 요거 놓고 때리는데, 자, 일단은 장추월 기수가 이제 망아지 때부터 계속 신경을 써오고 있는 마필이고, 채찍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민감한 그러한 전략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는 모습들은 보여줘요. 그리고 1월 4일 날에도 이제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고, 10월 26일 경주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인기를 모았을 때 불안하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낄 이유가 없죠. 이번 경주는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5번의 삼정 레이드를 우선적인 중심으로 놓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거기에 뭐 될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 뭐 가장 문제는 이제 외곽이 11번의 특급 파티인데, 특급 파티가 데뷔 전에 선입관 안쪽에서 최적 전개, 사실 여력은 없었습니다. 막판에 버티고 들어갔단 말인데 최고 조건도 좋고 주폭도 좋고 외곽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상태 자체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점에서 데뷔전에서는 앞에 갔지만 요번에는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편성도 만만치가 않고 그 점이 좀 염려가 된다.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5번의 삼정레이디가 전개상으로 가장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을 놓고, 자, 이 1번, 11번 두 마리가 인기마예요. 근데 1번, 11번 쪽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번은 어퍼핸드라든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이 3번의 레이스 로즈, 요 녀석들이 우리에게는 집중적인 공략 막건이지 않겠느냐. 5를 놓고 3번, 4번 여기에서 1열 하나 다 가져갈 수는 없고 4강 봐서 한 마리 정도 받쳐가는 걸로 정리하면서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거래 1700입니다. 국산 육군 별장 A형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일단 요번 경주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사연이 있는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영원포텐인데, 자, 3차 승군 걸렸죠? 자, 뜬금없이 1700 한 번도 안 띄워본 말이 요번 경주 1700에 출사표를 던졌다. 밀려가지고 여기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래 일요일날 1300경주에 출전 등록을 했었는데, 상금도 많았어요. 거기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6등급의 경우, 그리고 이제 외산 4군의 경우, 가장 하위 등급의 경우는 상금 우선이 아니라 국산마의 경우는 출전해서 5번까지는 우선 출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출전 횟수에 밀려가지고 탄력이 된 거예요. 자, 참고로 혼합 4등급 외산마 같은 경우도 상금 우선 순위가 아니라 송산 9번까지 소득 상금과 상관없이 출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산 육군에서 경주를 몇 번 안 치른 마필들이 우선 자격 요건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영원포텐이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온 건데, 뭐 1번 게이트입니다. 예, 지난번에 첫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타기가 어렵습니다. 예, 힘을 많이 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연신 이제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몰아줘야 되는 마필인데, 과연 그거를 이제 김태희가 해낼 수 있겠느냐. 깜빡이로 팔리는데요. 한번 의심해볼 여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3월에 롯봉기 드래곤은 지난번에 경주 2번 만에 1700에 나와서 입상을 했는데, 예, 여유가 뭐 넘쳤죠. 뭐 전개가 그렇게 잘 풀린 것도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보니까 주폭이 좋더라고요. 전형적인 중장거리 스타일의 마필이고, 훈련빨이나 내용 자체가 워낙 좋고 상대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3번의 롯봉기 드래곤은 기둥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루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2번 뛰었습니다. 4세 앞말 다 뛰었다고 보고요. 히퍼드롬도 사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정도고, 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폭스트롯의 추입, 그리고 뭐 그랜드 플라잉은 팔리긴 하는데 지난번 경주에 선행 가서 종반에 섰던 마필 기대치가 떨어지고요. 얘는 봐야죠. 베스트 킹덤. 어찌됐든 간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을 드려왔던 마필인데 서둘러가지고 2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거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곽에 있는 뭐 열하나 플라잉 럭키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자, 그렇습니다. 예, 요번 경주는 당일 현장 가면 아마 3번, 1번이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원포텐은 단 한 번도 그동안 못 오다가 지난번에 한번 빨려 들어온 건데, 오면은 오는 거지 능력상 기대치를 뭐 가질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3경주는 3번의 롯봉기 드래곤 능력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경주고요. 자, 5번 히퍼드롬, 6번 폭스트롯, 10번의 베스트 킹덤, 이렇게 좀 뒷선에서 움직여 볼 수 있는 마필들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4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4경주 거리 1200은 국산 5군 경주, 오늘 토요일의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가감하게 한번 공략을 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주는 터질 가능성 높습니다. 선행마가 많습니다. 1번에 라이트어 블루가 있고요. 2번에 로열 플러스가 있고, 5번에 구파이터도 빠르죠. 6번에 글로벌 서브도 빠르고요. 외곽에 9번에 뭐 연희 히어로라든지 10번에 가나파워까지 선행말들이 요번 경주 질비한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선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가 찾고 공략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1번의 라이트 오블루는 조교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너무 조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로열 플러스는 최근에 선행을 편안하게 못 갔죠. 얘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2억이를 딱 등짝에 올려놓고 안쪽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행까지도 냄새가 좀 나기는 합니다. 요번 경주 터뜨리면 이번 로열 플러스가 그대로 앞에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승군전에 최적의 전개 보장되어 있는 3번에 캔버스 앵고, 훈련은 약합니다. 출전 주기는 길어졌고, 승군전 대비해서 훈련의 강도 다소 좀 약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태를 먼저 따져보고 공략할 필요성이 있겠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아니고요. 자, 6번의 글로벌 서브도 최근 경주에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매번 열심히 탔습니다. 그러니까 3착 승군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3착으로 이제 승군전인데 편성은 직전 경주보다 만만치 않아진 상황이고, 7번의 레몬케이도 지난번 경주에 선행 가서 때리고 들어왔지만 편성이 또 인정이 안 되고, 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거 안 팔리면 재밌어요. 8번의 솔레어라는 마필. 이 8번의 솔레어도 못 뛸 말은 분명히 아닌데, 이 말이 9월달 경주, 작년 9월달 경주에서 마지막에 이제 흔적을 보였죠. 끈기의 변화,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나서 공백 기간은 21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일에 쌓여 있습니다. 등짝도 효정이고 안 팔릴 것 같은데, 저는 터뜨리면 솔레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난번 승군전 그냥 편안하게 말몰이했던 9번의 연이어로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등짝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보다 편성 자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나파워는 직전 경주 선행 가서 그 정도면 아치러나한테 막판에 따였다. 이제 포기해야죠. 남산미남은 17주간의 공백기. 모래는 안 맞기 때문에 외곽이 좋아요. 요때처럼 9월달 때처럼. 근데 선뜻 손이 가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요번 경주 최대한 4경주는 제가 보는 모티브는 요번 경주 도전입니다. 예, 어차피 믿을 말이 없습니다. 요번 추천 관심 경주 도전을 해서 30배에서 50배 사이에 큰 걸 노림수를 두고 움직여 봐야 하는 경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공지사항 댓글란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4경주 제대로 한번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로 가겠습니다. 5경주가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경주들을 보면은 배당판 자체가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쪽으로 봤을 때 7번의 강나루가 인기 1위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7번의 강나루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1번이 대끼리 6배, 뭐 4번이 한 7배, 뭐 5번이 뭐 한 8배, 뭐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7번, 1번이 뭐 한 12배, 74가 뭐 23배, 뭐 75가 한 17배, 여기에 뭐 14가 또 뭐 15배, 6배, 이렇게 완전히 난장판으로 이 현장에서 판때기 자체가 이제 흘러갑니다. 결국은 이번 경주에 특별하게 믿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7번의 강나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클립스 더 킹이 인기 1위를 팔렸을 때 역으로 이제 강나루를 놓고 때렸습니다. 얘가 이제 늑발하더라고요. 늑발하고 힘쓰고 마지막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에 이제 부합하는 깜빡이를 지키고 들어왔는데, 요번 경주 뭐 또 늑발할 가능성이 있죠. 부중도 이제 56.5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번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약해도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대들이었는데, 요번 경주는 상대가 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산전수전을 겪어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인기 1위로서의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사연이 있는 말을 찾아야죠. 열어나 스터닝 플래터 부중은 늘어났지만 지난번 경주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현군에서 꾸준하게 중전거리를 소화를 해내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벌그 DY는 아니죠. 뭐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승군전의 벽이 높다라고 보이고, 행운바람도 초반이 너무 느려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의 거센여제. 거센여제도 저는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 정준이, 이혁이, 세영이 다 태웠는데
상대는 약하지만 거리도 거리고 주법 자체가 1400에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주법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깜빡이 팔렸던 4번의 쌍옥루냐, 예, 뭐 1번의 대명장, 얘는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4착을 했고 종말의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당연히 뭐 상대들이 인정이 안 되죠. 요번에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인코스에서 이제 차적을 물고 뛸 거예요. 물고 뛸 건데 글쎄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없지 않느냐. 팔리는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말이 요건데 5번의 원더풀 스피릿인데, 야, 안 팔리죠. 이제 하도 매번 팔리다가 이제 안 팔려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작년 6월에 7월에 8월에 5착 3착 4착 착순권 들이밀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본격적으로 바닥을 치고 10월달에 다시금 조금 올라왔다가 11월달 그리고 이제 12월달 두 번의 경주에서 또 바닥을 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의 최대 단점이 뭐냐. 다리가 약합니다. 다리가 선천 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강도 높게 훈련을 시행을 하질 못합니다. 이때 그랬죠. 10월달하고 11월달에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이때 두 번 다 제가 다리 쪽에 지금 정상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마취로 짰기 때문에 이건 추천을 못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중을 좀 불렸어요. 그리고 조교를 좀 세게 했습니다. 요번에도 조교를 꽤나 완성도 있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리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컨디션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5번의 원더풀 스피릿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최근에 추천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노려보느냐. 얘는 안 팔리기 때문에 3착만 들이밀어도, 흔히 얘기해서 이제 3복만 들이밀어도 요번 경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요번 5경주에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최대 관심을 가져볼 아나짜리 5번의 원더풀 스피릿. 예, 요거는 이제 3복승에는 꼭 관심을 갖자. 예, 뭐 물론 뭐 5, 7 맞고는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7이 빠지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5하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만세잖아요. 5경주 이렇게 넘어가고요. 6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6경주월에 14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를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6경주는 일단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좀 강하게 노리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배당을, 품고 있는 배당이 30배에서 복생식 기준입니다. 40배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볼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줄어든 거리에서는 1번의 학산 맞추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요. 1600 두문의 경주에서는 좀 큰 하를 입었지만 줄어든 거리에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3번의 알사이머는 아니죠. 예, 뭐 지난번 경주에 왔다, 뭐 갑자기 말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연투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뒤집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들도 좀 어울리지가 않고. 자, 4번의 파이널고는 안 될 게 없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높은 부 중에서 계속 자기 기량을 발휘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57이었을 때도 제가 파이널고를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승군전에 거리 늘었지만 53으로 부담 중량이 팍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한 경쟁력 지니고 있는 마필의 4번의 파이널고고, 5번의 골드시대. 사실 11월 두 번의 경주 잘 나갔고 최근에 기세가 좋았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약간 꺾인 느낌이 있고, 자, 7번의 왈츠의 여왕이죠. 야, 이거는 참 신기한 말인 게 지난번에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예,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손쉽게 낙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상대들이 인정이 안 되고 약한 편성이고 그랬었습니다. 자, 하지만 1년 만에 나온 마필이 손쉽게 국산 5군을 다 때려잡고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심지어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교의 강도를 좀 충분히 끌어올렸는데 말은 나쁘지가 않아요. 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7번의 왈츠의 여왕. 안 팔리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반면에 이제 8번 어메이징 스타 한번 쉴 때도 됐죠. 4연타를 때렸는데, 자, 요번 경주가 승군전에 편성도 강해지고 지난번 경주의 선행, 예, 아치러너를 이겼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이제 그린 콩코드를 이겼고요. 그 지난번에는 아놀킨을 이겼습니다. 현군체 약체 편성, 6군과 5군 최약체 편성에서의 선전이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좀 인정이 덜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10번의 골든 잭팟은 좋습니다. 그리고 11의 라운지 올스톤도 승군전이지만 좋습니다. 11의 라운지 올스톤은 이제 근성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뛰면 뛸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골든 잭팟은 지난번에 승군전 외곽을 계속 돌면서 전력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근성을 보였습니다. 뛰었던 상대는 가장 강했던 마필이에요. 자, 요번 경주 전력 재정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 골든 잭팟은 좀 세게 보셔야겠는데, 자, 6경주는 저는 뭐 작은 거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관심 경주고요. 큰 것을 공격적으로 노림수 가지고서 움직여야 하는 판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신 마필 딱 4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의 라운지 올스톤, 7번의 왈치의 여왕, 10번의 골든 잭팟, 네, 그리고 4번의 파이널고. 자, 4마리를 우선적인 간신 마필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추천 경주입니다. 예, 강도 올려서 한번 때려보겠고요. 욕심내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경주가 1600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심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예, 중심을 잡고 기둥을 세워놓고 꼬랑지를 찾아야 되는 경주인데, 혼합 4등급에서도 좀 능력이 처지는 마필들이 대다수가 출전했습니다. 뭐 1번에 라운더 찰리, 뭐 2번에 슈팅 리버스, 뭐 3번에 헤븐챗, 머릿속에도 잘 없는 그러한 부진 마필들이고요.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부진했던 4번의 골든 드래곤, 사실 직전에는 좀 잘못 탔죠. 예, 안쪽에서 전개가 꼬이면서 모래를 맞고 전개 자체가 좀 많이 꼬였던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모래만 좀 안 맞고 뛴다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게 4번의 골든 드래곤이고, 5번의 한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군전에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최근에 걸음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때부터였죠. 12월 1일 드림카드를 11마 신차 여유있게 때려잡고서 지난번 경주에서도 여유있게 또 우승을 차지를 했던 마필이 5번의 한우리였는데요. 준비는 잘 됐습니다. 걸음 자체가 변화가 완연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 경험 자체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6번의 썬더호스라든지 이 외곽에 뭐 8번의 땡큐 대천, 요런 말들인데, 뭐 7살, 8살 요런 마필들입니다. 뭐 썬폴레도 8살 다 뛰었고요. 원래 능력이라면 올해다 함께도 충분히 되는 말인데 준비 자체가 좀 덜덜하죠.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추입권에서 뭐 땡큐 대천이나 썬더호스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 앞에서 5번, 4번으로 끝나느냐, 요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슈팅 리버스는 뭐 거리를 늘렸는데 거리 적성이 좀 맞지가 않고, 1번 라운더 찰리도 이상규 등짝이라서 선도 또 손이 안 가고, 예, 그래서 강도를 높일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7경주는 좀 가볍게 공략해야 할 경주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5번 한우리를 우선으로 놓고, 예,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 4, 6, 8인데 이 중에서 일단 뭐 4번의 골든 드래곤이 지난번에 잘못 탔으니까 그런 부분만 없다라고 한다라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7경주 이렇게 정리하고요.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경주가 1600의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2강이 일단 중심을 잡고 2강 한 2중의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2강, 예, 두 마리가 처저배당으로 끝나겠느냐, 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꼼꼼히 있겠죠. 일단은 뭐 이 선행 갈 수 있는 1번의 파이널 축제, 지난번 경기에 선행을 갔습니다만 종반에 이제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의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제 단독 선행 찬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경주고 2번 아니고요. 자, 3번의 아름다운 사이도 지난번 승군전을 철저하게 깨졌고 4번의 마이티 킥도 이제 다 뛰었다고 봐야 되는 마필이고 금성환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 첫 도전 6번의 구체강 꾸준하게 잘 띄워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1400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을 봤을 때 전형적인 중장거리에 대한 스타일이 어울리는 마필이 6번의 구체강입니다. 충분한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거리 첫 도전이고요. 아침 메모리도 다 띄었죠. 8번의 킹칼레는 너무 늦습니다. 지난번에는 갑자기 말이 선행을 갔죠. 앞에 가면서 자기의 전력을 발휘하긴 하긴 했습니다만 요번에 조교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걸음이 너무 나오지가 않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의 히어로삭스 지난번에 구체강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6번, 10번이 최저배당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6번, 10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마리 다 거리 경험 처음이고 부중 늘어났고 히어로삭스 같은 경우는 57로 부중 자체가 또 대폭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외곽에 있는 9번의 티나케이 요거 이제 앞말인데 12월 8일 날 추입으로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600으로 거리를 다시금 늘리고 나와서 앞에 붙였습니다. 앞에 붙여서 엘도라도 놀부한테 이제 깨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착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안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등짝을 마이야로 교체를 했고 앞에 붙여볼 수 있는 전력과 능력이 되는 마필이고 모계 형제 마필로 뭐 위너 클리어, 달빛 사냥꾼, 울트라 드래곤 얘도 형제 쪽으로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전개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선행마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의 파이널 축제가 선행을 가면 외곽에 9번의 티나케이가 바로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강이 선두권 외곽 10번의 히어로삭스가 이제 후미권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안쪽에서 무더워서 전개를 펼칠 마필이 뭐 5번, 뭐 7번, 8번 요런 놈들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6텐 깜빡이는 요번 경주 성립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9번의 티나케이를 요번 경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8경주 9번의 티나케이 안 될 게 없다. 예, 자연스럽게 전개로 능력을 커버하고 띄워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9번을 노림수로 한번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요일 9경주 거리 17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는 오늘 토요일에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추천 경주로 한번 여기서 강도 올려가지고 후반부까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고요. 요번 경주 팔려주는 인기마 중에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팔리는 놈을 걷어내면서 붙어 들어가는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자체 기복이 워낙 심합니다. 1번의 탑다이아 지난번에 승군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또 철저하게 깨졌죠. 14주 만에 출전인데요. 1번 게이트에 뭐 선행을 가기에도 조금은 애매하고 하여간 그렇고요. 자, 3번의 금왕 명장은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8일 날에 놓고 때렸다가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홀라당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동안 이제 다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 상태가 많이 회복이 됐고 정상적인 조교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마필이 3월의 금왕 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4번의 멋진 강호 뭐 항상 그 정도. 5번의 터치나인 느리고 자 6번의 아쿠르마리는 지난번 경주 철저하게 후미권에서 늘어져가지고 잡았던 마필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의지가 조금은 빈약했던 느낌이 많이 났던 그런 마필인데 전력 재정비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과연 요번 경주에서 이제 추입이 되겠느냐 당연히 주로의 특징을 우리가 잘 따져보고서 공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여지고요. 엘도라도 놀보는 괜찮죠. 지난번 늘어난 거리에서 경쟁력 보였고 뭐 물론 상대들이 약했고 요번에 이제 부중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선두권 외곽에 붙이는 전개로 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외곽에 붙이는 전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터치창 아니죠. 슈퍼액톤도 아니고요. 브라이트 카이가 뭐 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기세를 발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 승군전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 11번의 니클립스 더킹인데 이번 경주 인기마입니다.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 갔고요. 직전에도 이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가는 작전에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10월달 경주에서도 외곽 따라가면서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고, 그리고 이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뭐 12월 8일 날은 육군 경주였기 때문에 손쉽게 낙승을 거뒀지만 반면에 1월 12일 지난번 경주에선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승군전의 거리가 늘고 차 외곽으로 밀어져 있는 상황이고 선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이리저리 조건 자체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요번 경주 인기 마필로 주목을 받고 팔린다. 그러면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예, 메인 추천입니다. 자, 11번의 이클립스 더킹을 날리고 가감하게 들어가는 메인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금악 명장, 예, 6번의 아크로마린, 7번의 엘도라도 놀부 세 마리를 이 세 마리를 가장 강력하게 노림수로 엮어서 때리겠다. 그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번, 6번, 7번 세 마리입니다. 이 중에 믿고 때리는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10경주가 1800 국산 3군 경주. 10경주하고 11경주는 철저하게 안하짜리를 위주로 공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10경주도 좀 공격적으로, 11경주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볼 계획인데, 요번 10경주는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많죠.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 뭐 1번, 2번, 3번, 예, 뭐 5번, 뭐 6도 지난번에 3차겠고, 8도 지난번에 들어왔고, 9도 지난번에 들어왔고, 10도 지난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현장 당일날 가시면 깜빡거리는 막건이 10배가 넘을 겁니다. 예, 훌쩍 넘을 겁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겁니다. 자, 우선 뭐 안쪽에 1번의 스마트 클레어, 안쪽주로 지난번 경주에 막판 추입으로 자력으로 올라왔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난번 경주는 53회 부중이었고 이번 경주는 56.5회 부중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점이고, 이번에 골든아너는 사실 지난번 경주 좀 느슨하게 탔던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3차를 들이밀었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또 얘도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57로. 얘가 마지막으로 입상했을 때의 그 부담 중량이 52kg였는데 요번 경주 어찌 보면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게 5kg가 증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 대비가 아니라 마지막 입상 대비해서 얘도 이제 깝깝스럽고, 3번은 스마트캣은 제가 지난번에 메인으로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인데 얘도 지금 부중이 늘어나 있잖아요. 거기에 상대들도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는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안쪽에 1, 2, 3 인기마, 예, 5번에 이제 그랜드 실버도 이철경이가 전담으로 기성을 했던 마필이고 철경이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동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또 이 마필의 최대 장점을 못 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베스트 토리는 지난번에 뭐 숨도 안 쉬고 잘라냈던 그런 전력의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선행을 꼭 가야 됩니다. 앞에 가야 됩니다. 더 페이버릿도 마찬가지고. 9번에 클럽디는 그나마 낫죠. 부중이 57로 늘어났지만 지난번 선입권 안쪽에서 마지막에 끈기가 굉장히 좋았고 걸음이 늘어나는 느낌을 줬던 마필입니다. 10번의 장비대원 56의 부담 중량. 기세는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중이 늘어났고. 자, 돌고 돌아서, 예, 돌고 돌아가지고 탐탁치가 않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1번, 2번 부중 늘고, 3은 편성 강해지고, 5는 김동수 한장이고, 예, 그나마 뭐 9가 좀 나은데, 연하나의 세는 파워풀이, 이게, 그 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끌어요. 예, 끄는 게 있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서
참고 타는 그런 성향의 마필이 이제 세는 파워풀인데, 자, 요번에 이제 정우주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조기를 해서 전력 자체 조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12월 달에 스마트 클레오하고 이제 동반 입상해서 999 터뜨렸던 마필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잠수를 탔던 마필인데, 안 될 게 없습니다. 예, 안 될 게 전혀 없고, 편성이 뭐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기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거 안 팔리면 아예 역으로 놓고서 때려볼 값어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번 10경주는 이리저리 현장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윤곽만 좀 잡겠습니다. 11번에 세네 파워풀, 2번에 골든하너, 9번에 클럽D, 10번에 장비대원. 자, 4마리를 우선적인 노림수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요번 경주 특성 자체가 워낙 또 까다로운 경주고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가감하게 공략을 하고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승부 경주로 준비한 11경주입니다. 거리 1200의 2군 경주가 되겠고요. 예, 토요일 요거는 이제 막판에 우리가 한 건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추천 경주입니다.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일 깜빡이 가면 5번에 영웅부활, 지난번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1군에 올라왔던 말이고, 요번에 현군으로 내려갔고, 거기에 이제 8번에 거센반경, 5번, 8번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이로 팔리죠. 과연 이 두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없겠느냐. 요번 경주 1번부터 11번까지 모든 마필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거리까지 1200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 라운더맨이죠. 이번에 라운더맨이 지난번 경주 어떻게 탔습니까? 선행 가서 자멸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지난번 경주의 라운더맨의 경주의 전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수 양성소에 가면은 기수들이 항상 그 교육을 받아요. 전 구간 마필 최선 추진. 근데 얘는 지난번 경주에서 전 구간 마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힘을 힘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네모 프린스가 날라 들어왔지요. 달빛 조각사가 선입으로 들어왔지요. 경주 자체가 엉망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의도적으로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부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김성현이 아니고 김정준이가 성군짜리에 타고 나오면 57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점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또 선행마가 아니에요. 과거에 신영철이가 갖고 들어왔을 때 8월달에 거센 반격하고 손잡고 들어왔을 때 선입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선행 선입 따라가면서 능력을 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경주에는 따라갔어야죠. 참고 따라갔어야죠. 말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경쟁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군 2군에서 마탱이 간 2군 마필들, 뭐 동진 최강, 최강 블레이드 요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뭐 썬더타임, 뭐 장산 스포, 마탱이가 가 있는 2군 마필들 틈바구니 속이면 차라리 젊은 피, 라운더맨이 안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4번의 블랙 초콜릿은 지난번에도 이제 휴양 이후에 들이대고 배당을 터뜨리더니 요번에 이제 또 공백기 생겼죠. 승군전이고요. 뭐 영웅부활 능력성 봐야 되는 마필이고, 줄어든 거리에서 6번의 밀리언 파티도 안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빈치로 까발로하고 붙었던 마필이고 크라운 함성을 이겼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센 반격은 최근 경주에서 6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6연타인데 7연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뛰고 있고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 거는 틀림은 없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부화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부화가 계속 걸리면 마필 자체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번에 7주 만에 출전했지만 거센 반격 놓고 때리지는 않겠고요. 자, 9번의 대물도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더라고요. 사이즈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얘는 모래에 취약한 말이고 다리가 선천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태를 먼저 따지는 게 맞겠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라운더맨이 안 될 게 전혀 없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마지막 경주에 의도적으로 점핑을 한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추천 관심 경주 이번에 라운더맨을 놓고 자, 최적 전개 안쪽 최선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다. 자, 2번을 중심으로 일단 2번, 5번 원틀 막건 읽어주고 들어가고요. 자, 제가 오늘 토요일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현장에서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일요일 예상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